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력에 대해서 볼 겁니다. 시력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랑 뭐 혹은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너 눈 좋아? 뭐 눈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뭘 말을 할까요? 뭐 저거 읽을 수 있어? 저 글자 보여?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것처럼 이 시력이라는 건 내가 물체를 보고 그거를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태인지, 혹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존재 혹은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좋다라는 건 글씨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뭐 색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시력이라고 하는데 가시채소력, 분리채소력, 가독채소력이다. 가시채소력은 뭐냐? 이런 백색 바탕에 흑점의 크기를 점점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점까지 읽을 수 있는지를 봐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작은 점까지 구별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건 가시채소력이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시채소력은 백색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채소 흑점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분리채소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으면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 나가셔서 시력 검사를 해주시면 6, 5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뭐 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고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리채소력이 좀 작으니까.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두 개의 점으로 인식하는 것, 여기가 뚫려 있다는 걸 뚫려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분리채소력이라 하고, 가독채소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뭐 숫자 혹은 글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읽고 아, 숫자 3이요, 뭐 스요, 느요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독채소력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력이라고 하는데, 시력은 물체의 영상이 황반부 중심하에 투영될 때 가장 예민하다. 무슨 말이냐? 중심하에 맺혔을 때 가장 선명하잖아요. 그 중심하에 맺힌 시력을 중심시력이라 한다. 그리고 중심시력이 아닌 주변부로 맺히는 것을 주변시력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시력을 말을 합니다. 아, 이 중심시력은 중심하에 맺힌 거고 그때 주변시력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교정을 하지 않은 눈, 근시, 원시, 난시, 그러니까 제가 이 안경을 벗고 나온 시력이 이제 나은 시력, 그리고 교정한 후에 눈의 시력을 교정시력, 소위 말해서 맨눈, 그러니까 안경 안 쓰고 맨눈의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하는 거고, 안경 쓰고 나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의 단위는 1분 시각인데, 시각이라는 게 뭘까요? 시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과 그 물체 사이의 각도예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력이라는 게 최소 시각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시각이 1분각이다 라고 하면 최소 시각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 시각이 5분각이다 라고 하면 내 시력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시각이 나오면 그거의 역수가 내 시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고사에 나왔던 건데, 최소 시각이 5분각인 사람의 시력은 5분각분의 1이니까 0.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서 안구의 절정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가 시각이에요. 그 시각의 크기에 따라서 내 눈이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도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시각은 커진다. 반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각은 낮아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물체가 이만한 게 있는데 이만해졌어요. 더 커졌어요. 이만해졌어요. 그러면 각도가 더 크겠죠. 아, 그럼 물체의 크기가 커지면 시각이 더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보기로 나오면 내가 거리가 어떻게 되면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물체를 그어서 그냥 그 두 선에 이었을 때 각도와 가까이 왔을 때의 각도, 어떤 게 더 큰지 그 각도, 혹은 똑같은 거리에서 물체의 크기만 커졌을 때 각도, 이거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외우지 않으셔도 이 그림을 그리실 줄 알면 이것까지 같이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5분각이라고 보면 굵기와 간극을 1분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체의 크기를 5로 봤을 때 이 떨어진 간격을 1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의 굵기도 1로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5로 봤을 때 떨어진 건 1로 보고 굵기도 1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한 5m 혹은 6m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조절 휴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까이서 시력 검사를 하면 눈이 조절을 합니다. 내가 조절 안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안 한 상태에서 눈의 정확한 굴절력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5m, 6m에서 하는 거예요. 왜? 조절을 안 하게 하려고. 조절 휴지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서 5m 거리에서 외경이 7.5mm이고 간격이 1.5mm의 지표는 1.0이다. 1.0 지표에 5m용 지표에서 1.0 지표는 전체 길이가 7.5, 간격은 1.5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경이 5mm다. 그러면은 그 란돈트 링의 뭐 간극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문제가 나오면 외경이 5mm래요. 그럼 간격은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1mm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외경 그리고 간극과 굵기는 그 전체 외경의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하진 않을게요. 요거는 이제 3주차 수업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시력이라는 것은 최소 분각분의 1이라고 했죠. 최소 시각분의 1. 그래서 2분각을 구별할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2분각분의 1, 0.5가 될 거고, 5분각을 판별할 수 있다 하면 5분의 1, 0.2가 될 겁니다. 시력이. 그래서 소수 시력은 아까 그 말했던 최소 시각분의 1을 그냥 말 그대로 소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분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2분의 1이고, 이걸 소수로 바꿨을 때 0.5잖아요. 이 0.5가 소수 시력이 되는 거고, 이 0.2가 소수 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것은 분수 시력이죠. 분수 시력. 분수 시력은 일단은 분자는 무조건 검사거리. 예를 들면 5m용 시표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럼 분자는 무조건 5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고, 그 분모는 세 개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면 제가 눈이 0.2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0.2 시표를 보겠죠? 5m에서. 그러면 그 0.2 시표를 분수 시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눈이 1.0인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너 저 0.2 시표를 최대한 뒤로 가서 어디까지 갔을 때 그걸 보여?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0.2 시표를 봤어요. 그랬다는 건 1.0인 친구가 그 0.2 시표를 쭉 뒤로 가서 25m까지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저거 숫자 3이야. 예를 들어 3을 봤을 때 저거 3이야. 근데 25m보다 더 멀어지면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을 하면 분자는 고정이라고 했어요. 검사 거리로. 원래 처음에 했었던 검사 거리로. 그 다음에 1.0인 사람이 시력 1.0인 사람이 최대한 멀리 갔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거리 아까 25m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죠. 25분의 5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0.2가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1.0인 사람이 0.1 시표를 몇 미터까지 갔을 때 볼 수 있을까요? 0.1 시표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0.1 시표를 본다라는 건데 검사 거리는 계속 5m로 고정을 한 시표를 쭉 갔을 때 50m까지 0.1 시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1.0인 사람은. 왜? 0.1 시표를 보는 거니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분모는 검사에 사용한 시표를 내가 0.2다. 그러면 0.2 시표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내가 0.2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 0.2를 이 분수 시력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1.0인 친구를 데려와서 분자는 검사 거리를 고정을 시키고 분모는 그 1.0인 친구한테 저 0.2 시표를 네가 최대한 멀리 가서 읽을 수 있는 거리까지 한번 측정을 해봐. 그래서 쭉 가서 얘가 25m까지는 보이고 그 이상 갔을 때는 안 보인다 라고 하면 25m를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분의 1이 되면서 0.2가 되겠죠. 하지만 나타냈을 때는 25분의 5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 시력을 보면 분자는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검사 거리가 6m형 시표를 사용했으니까 다 6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 20피트로 사용했으니까 다 20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 요거는 그 시표를 1.0인 사람이 어느 거리까지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 시력과 소수 시력 이건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소수 시력은 말 그대로 최소 시각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낸 거고 분수 시력은 분자는 검사 거리 그리고 분모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력의 구분은 크게 이렇게 7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씩 알아볼 건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이거 읽으면 요거 이렇게 쉽게 나올 거예요. 먼저 나한 시력과 교정 시력. 나한 시력은 제가 아까 맨눈의 시력이라고 했잖아요.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고서 측정한 시력이다. 그래서 측정 시 자연스럽게 눈을 크게 벌려서 시표를 주시하게 하는 때 나오는 시력. 그리고 교정 시력은 굴절 이상을 교정한 후에 측정한 시력.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는 사람이면 안경을 벗고 측정한 걸 나한 시력, 안경을 넣고 안경을 쓰고 측정한 게 교정 시력이다. 그 다음에 단한 시력과 양한 시력. 요거는 말 그대로 단한 한쪽의 눈의 시력, 그리고 양한 양쪽 눈의 시력. 당연히 단한보다는 양한이 시력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양한 시력이 단한 시력보다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견 시력과 원견 시력. 가까이 보는 시력과 멀리 보는 시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근견 시력이 좋고 원견 시력이 나쁠 수도 있고 원견 시력이 좋고 근거리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멀리 보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판단이 됐을 때 내 눈의 상태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느냐? 먼저 5m 30cm, 5m랑 30cm. 그러니까 멀리랑 가까이 둘 다 잘 보여. 이런 사람은 시력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5m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 이런 사람은 원시인 사람이거나 왜? 멀리 볼 때는 조절이 개입돼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보려면 조절을 더 해야 되는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원시이거나 혹은 노시, 조절력이 부족한 노시 혹은 조절 쇠약, 조절 및 폭주마비 이런 사람일 겁니다. 가까이 보는 게 불편한 거니까. 근데 5m는 시력 저하고 30cm 시력은 정상이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근시를 가진 20대 분들이 안경을 벗고 멀리는 잘 안 보이는데 뭐 가까이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건 잘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근시 혹은 가성근시 혹은 내사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불편한데 가까이 있는 건 조절력을 사용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m랑 30cm 둘 다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근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cm보다도 한 10cm, 한 5cm 이렇게 가져왔을 때나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시가 조금 높은 사람들, 근시도가. 그래서 강도 근시 혹은 원시, 난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 중심 시력은 말 그대로 시야 중심인 주시점, 그러니까 중심화 쪽에서의 시력이고, 주변 시력은 거기를 벗어났을 때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중심 시력이 가장 예민하고 주변 시력으로 갈수록 시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일 문자 시력과 복수 문자 시력, 요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시력표를 봤을 때 하나의 지표를 이용해서 측정한 시력이고, 그래서 뭐 란돌트링 혹은 스넬랭 2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의 지표를 사용한 문자 시력이고, 뭐 숫자, 란돌트 C 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뭐 그림도 들어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수의 지표를 이용해서 측정한 시력을 복수 문자 시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비 시력. 이 대비 시력은 백지 위에 여러 가지 대비 지표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봤을 때 줄무늬가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봤을 때 이 줄무늬가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위에, 뭐 아래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줄무늬가 있는지를 찾는 시력 검사 방법인데, 요거는 왜 하냐면 시력 저하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시력이 나빠졌는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 대비 시력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비 시력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시력 저하의 원인을 찾는 거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은 시력의 측정. 우리가 왜 시력을 측정을 할까요? 왜 이 사람의 시력을 측정하고 굴절력을 측정을 하고 할까요? 왜냐면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교정을 해줘, 어떤 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눈이 잘 보이는지를 알려고. 이 사람이 눈이 이만큼 잘못되어 있으니까, 굴절 이상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렌즈를 처방을 해서 이 사람이 좋은 시력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은 시력의 측정 목적은 교정 도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정으로, 어떤 교정 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이 사람이 눈이 좋을지, 그래서 그 교정 도수를 검출하고, 난시용, 난시가 있는지 혹은 난시 축방향. 사실 2번, 3번은 1번에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프리즘, 가입도, 그리고 안질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 시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시력 검사가 단순히 눈의 굴절력, 이 사람이 이걸로 교정해야 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질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기 위해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시력 검사의 측정 목적은 안광학의 기능, 그래서 뭐 굴절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있고, 안질환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눈을 먼저 할까요? 왼쪽 눈을 먼저 할까요? 혹은 멀리 보는 걸 먼저 할까요? 가까이 보는 걸 먼저 할까요? 사실 요거는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오른쪽을 먼저 하고 왼쪽을 진행하고요. 원거리를 먼저 하고 근거리를 진행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교정 시력 측정 전에 나한 시력, 그러니까 내 안경 쓴 혹은 굴절 이상을 교정한 시력을 검사하기 전에 내 나한 시력을 먼저 측정을 하고 양한 시력을 측정하기 전에 단한 한쪽씩 눈을 측정을 한다. 이거는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오른쪽 왼쪽 멀리 가까이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교정 시력을 측정하기 전에 나한 시력을 측정하고 양한 시력을 측정하기 전에 단한 시력을 측정하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력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원거리에서 이제 5m에서 시력 검사를 시작합니다. 0.1부터 시작하겠죠? 뭐 0.1 이렇게 했는데 읽지 못해요. 그러면 내 눈이 마이너스인가? 내 시력이 마이너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8, 내 눈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4야. 이거는 눈이 아니라 눈의 상태가 아니라 렌즈의 굴절력을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m 거리에서 0.1을 못 읽는다. 그렇게 하면 5m에서 더 가까워지고 4m, 3m, 2m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0.1 CPU를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5m에서 0.1을 못 보면 점점 가까워질 건데 3m에서 0.1을 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의 시력은 0.1 곱하기 읽은 거리 분의 5입니다. 이게 5m용 CPU일 때예요. 그래서 내가 3m에서 읽었다. 그러면은 0.1 곱하기 5분의 3 해서 0.06 이렇게 될 거고 2m에서 읽었다. 그럼 여기 5분의 2를 곱할 거죠. 그래서 0.04 숫자가 작아진다라는 건 눈이 더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0.2 사람이랑 1.0인 사람 1.0인 사람이 눈이 더 좋은 거잖아요. 시력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나빠진다라는 거니까 더 앞으로 갔을 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앞으로 가도 0.1 CPU를 읽지 못한다 라고 하면 안정지수 그 피검자의 눈 앞에 손가락으로 이제 뭐 가리키는 거예요. 뭐 몇 개로 보이냐.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finger count. 근데 요것도 읽지 못한다. 안전수동이라고 해서 피검자 눈앞에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 흔드는 게 보이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암실에서 빛을 깜빡깜빡 거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그 깜빡임을 느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시력이 0이다 혹은 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5m에서 0.1 CPU를 보여주는데 읽으면 0.1, 0.2, 0.3 이렇게 내려가면 될 거고 0.1 CPU를 못 읽는다 라고 하면 5m, 4m, 3m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동했을 때 읽었다 라고 하면 0.1 곱하기 5분의 읽은 거리를 하면 된다. 단 이 5는 5m용 CPU일 때 6m용 CPU일 때는 6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읽으면 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가도 0.1 CPU를 읽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안정지수 핑거 카운트라고 하죠. 손가락 개수를 맞춰보게 하고 그것도 모른다 하면 안전수동 손을 흔들어서 그 움직임 혹은 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못 알아본다 라고 하면 암실 내에서 빛을 깜빡이면서 감각 시력을 검사하고 그것도 못 읽으면 시력이 0이나 맹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시력을 검사할 건데
이 근거리 시력을 검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30에서 40cm 정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내가 가까이 보는 작업을 할 때의 거리로 검사 거리를 맞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까이 보는 검사를 가까이 보는 거를 한 50cm, 60cm에서 한다. 라고 하면 검사 거리를 50cm, 60cm로 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가까이 보는 걸 좀 가까이서 봐요. 책을 좀 가까이서 봐요. 이러면 그 가까이 보는 20cm, 뭐 10cm 그런 곳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40cm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시생활, 습관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원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 시시력표는 시각과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문자 이런 게 써 있는 걸로 되어진 시표가 많다. 그 다음은 피놀 시력. 피놀 시력은 이렇게 생긴 걸 앞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력 검사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시력이 0.7도 안 나오는 거예요. 0.7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검사하기 전에 이 사람이 눈이 왜 안 좋을까? 굴절 이상 때문일까? 혹은 안질환 때문일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나쁜 이유가 그냥 단지 굴절이 이상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렌즈로만 또 교정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피놀을 넣었을 때 시력이 좋아집니다.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굴절력을 넣지 않고 피놀만 넣어도 시력이 향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안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넣어도 시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놀 시력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안질환 때문인지 혹은 굴절 이상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질환 유무 판단하는 데에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놀 효과가. 피놀 시력. 물론 이것 때문에 어떤 안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안질환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오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놀을 넣으면 촉전 심도가 깊어져서 망막의 상의 질이 향상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원래 이만큼 퍼져 보이던 게 피놀 효과로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퍼져 보이는 게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냐면 이 빛이 약간 이쪽에 맺혔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퍼진 정도죠. 그럼 앞으로 갈수록 근시 정도가 큰 건데 근시가 조금 완화된 것처럼 빛이 퍼지는 거예요. 피놀 때문에 초점 심도가 깊어져서 퍼지는 게 덜한 거니까. 그러니까 희미한 상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느낌으로 든다. 그래서 피놀 효과는 왜 하느냐? 피놀 시력 검사를 왜 하느냐? 내가 눈이 나쁜 게, 그러니까 도수가 잘 안 나오고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게 굴절 이상 때문인지 안질환 때문인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시력 검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위쪽이 뚫린 걸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게 어린이들이 핸들 같은 걸 돌려서 똑같은 위치, 위쪽이 뚫린 거면 위쪽이 뚫리게끔 돌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렇게 그림, 글씨나 숫자 이런 거를 읽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고 시력 검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좀 간단하게 평범하게 그냥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우리가 밝은 곳에서 시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좋을까요? 당연히 밝은 곳에서 시력이 좋겠죠. 그래서 조도가 높은 쪽에서 시력이 좋게 나올 거고 대비 감도, 우리가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파란색 배경에 하늘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비 감도가 클수록 그래서 대비가 시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중심화에서 시력이 가장 좋고 중심화에서 멀어질수록 감소된다. 그리고 동공 크기가 작아질수록 요것도 아까 그 피놀이랑 똑같아요. 빛의 회절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 동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투광체의 변화,
뭐 각막이나 수정체가 혼탁되거나 이랬을 때 굴절 이상이 조금 변화할 수 있겠죠. 혹은 유리 및 피놀, 이건 아까 배웠던 거고, 뭐 시트의 모양이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은 한번 배웠던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좀 간단한 거면 바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